지금까지 고리혁 선생 그리고 진태하 선생 두 분으로부터 우리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소 사족을 붙이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제가 원고를 준비 못했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이 연합회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태만의 소치도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종연합회한테는 이 추후에 매주 초까지 제가 이 원고를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원고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록에나마 남겨주시길 바람하겠습니다. 간략히 제 그 한자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할 때는 아주 좋은 이러한 성품이 있어가지고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아쉬운 이러한 그 습관을 우리가 기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게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하는 거 이런 습성을 이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덜컥 후닥닥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주 장래에 가서 크게 후환이 될 이러한 일들을 막 해버립니다. 아까 이 고리혁 선생 잘 말씀하셨고 진태하 선생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잘 몰라도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내가 안 하면 마치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따라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습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 맹목적으로 추적을 한다면 이렇게 그런 모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아주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해야 할 개혁, 진짜로 고쳐야 할 이러한 것, 이것은 절대 안 고쳐요. 안 고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신이 가득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러한 이 것들이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의 어문 정책을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글 전용이라는 이러한 교육 방식을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얻은 것은 결국 그 경박한 이러한 습성밖에 얻은 것이 없고 망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두 분 전통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문화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여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문화든지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낼 때는 그 문화의 그 시발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던가는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만드는 것도 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을 거기서 가미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한글 전형을 가지고서는 그런 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서는 나라를 망치고 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글 전형을 가지고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전형을 가지고서는 우선요 지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가 아주 완전히 난장판과 마찬가지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 전형이 확실히 있어가지고서 경박한 이러한 그 사고와 그러한 행동이 가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박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길게 보거나 넓게 보는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서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반지성적인 이러한 사회가 됐어요.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지성적인 사회는 그 반지성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아무리 높은 소리로 화려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결국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반지성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허용을 해서 그게 유행에 따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정말로 초라한 것이 되고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입만 열면은 강조하는 그런 선진화 이것은 좋은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따라 저희 아는 사람과 발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이 1930년대에 쓴 철학과 경제와 그리고 정치 외교에 관련된 좋은 저서를 제가 오래오래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저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은 지금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서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만 수십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수십 권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서 진작 제가 보기에는 그 30년대에 쓴 그 책이 가장 훌륭한 책인데 그것은 잊혀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15년 지나면 또 말하는 그것을 복사해서 책이 나와요. 그런 아주 명제입니다. 어떤 교과서에서 저는 그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책을 읽어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이 없다.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근데 익혀지고 이해가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요. 그 좌석에 있는 서울 법대로 나온 후배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살 수도 없고 아주 참 답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좋구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번역이 제가 한 것은 번역이 아니라 원문이었었는데 번역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가져온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성이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말이야. 이걸 읽어봤지? 참 좋은 책이죠. 이랬더니 선생님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책은 대단히 훌륭한 책인데 훌륭한 책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책은 아니야. 이것은 당신 같은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왜 어렵다고 그래?